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생산 시스템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경향성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설비 선정 시 주문 생산에서와 같이 제품별 생산량이 적고 제품 설계의 변동이 심하다. 어떤 기계 설비가 유리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품 생산량이 적다. 제품 설계 변동이 많다. 당연하게 범용 설비죠. 범용 설비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근데 만들면 가격이 좀 비싸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전용 설비는 어떠냐면 아예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또는 현대 자동차에 있는 그런 조립 라인을 아예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용 설비가 좋죠. 수요 예측이 정확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 범용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동시 동작 사이클 그래프 사이모 차트를 이용하는 기법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이크로 모션 스터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세 동작 분석의 결과와 함께, 자, 서블릭 소요 시간은 2000분의 1이고 이를 표시한 도표를 사이모 차트라고 한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우리 책에. 그래서 1번이고요. 자, 역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대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A 작업자에 대한 시간 관측을 실시한 결과 관측 평균치가 0.7분이었다. 이때 레이팅 계수는 72%라면 작업자의 정미 시간은 약 몇 DM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정미 시간은 우리가 ST를 구할 때 정미 시간 더하기 여유 시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정미 시간은 관측 시간이겠죠. 관측치 그 다음에 곱하기 레이팅 계수, 일종의 수정 계수죠, 그죠? 수정 계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정미 시간은 실제 관측 시간이 지금 0.7분이고 그 다음에 레이팅 계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측치 자체가 지금 0.7분이고 레이팅 계수가 72%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바로 곱하면 안 되죠. 100분율이니까 그걸 빼서 0.72 이렇게 계산을 하면 0.504분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1dm 1dcminutes는 0.6초다.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되죠, 그죠? 외우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0.504분이 과연 몇 DM이냐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몇 DM이냐, 그죠? 몇 DM이냐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0.6초 환산하시면 되죠. 50.4d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60초가 얼마예요? 60초가 1분이죠. 1분. 60초가 1분이다. 60초가 1분이면 자, X초는 0.504분. 0.504분. 그럼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면 X는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그죠? 곱하면. 그럼 30.24초가 나옵니다. 24초. 그러면 자, 여기 있죠. 0.6초가 자, 1DM이다. 면 30.24, 이거 지금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0.504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초로 바꾼 거예요. 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이 XDM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자, X는 나오겠죠. 30.24 나누기 0.6 이렇게 하면 50.4DM이 나옵니다. 단위 환산이죠, 단위 환산. 4번 공정 분석 중에서 개선의 사요소. 자, 개선의 사요소 eliminate. 자, 그 ECRS의 원칙이 있습니다. eliminate, combine, rearrange, simplify 이렇게 해서 eliminate 제거하자, 필요 없는 거 제거하자. 그다음 combine 뭔가 결합하자. rearrange 재조정하자. simplify 단순화하자. 자, 개선의 사요소 ECRS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5번
TPM 추진 시 도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입 실시 및 정착 단계로 진행이 된다. 다음 중 도입 실시 단계의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도입 실시 단계. 자, 요거 4번인데 MP 활동 및 초기 유동 관리 체제 확립 또는 생산 효율화 체계 구축입니다. MP는 보전 예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전 예방. 봐두시고 6번 설비의 압력이나 온도 등의 제어 요소가 어떤 운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자동 제어 체계에 의해서 설비가 일시 정지된 상태의 손실. 자, 우리 6대 로스가 있었죠. 고장 정지 로스, 뭐 작업 준비 로스, 조정 로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기 수율 로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1번의 초기 수율 로스는 어떨 때 나오는 거냐. 자, 적어요. 초기 수율 손실. 요거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초기 수율 손실은 전기 수리 후 시동 시 쉼표하시고 장시간 정지 후 시동 시 발생하는 손실. 자, 전기 수리 후 시동 시 장시간 정지 후 시동 시 발생하는 손실. 시동 시니까 초기 수율 손실이다 이 말이고요. 지금 6번은 잠깐 정지 또는 공회전 손실을 말합니다. 6번 뭐가? 설비의 압력이나 온도 등의 제어 요소가 어떤 운전 한계를 초과한 경우 자동 제어 체계에 의해서 설비가 일시 정지된 손실의 상태를 잠깐 정지 또는 공회전 손실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6대 손실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다음 7번. A 라인의 공정별 공정시간을 관측해야 되는 표가 같았다. 이 라인의 경우 에로 공정이 몇 회 분할 시 라인 형평성이 좋아지게 라인 평성 효율이 가장 높아지겠는가? 라인 효율입니다. 라인 효율이 가장 좋아지겠는가? 자, 뭐냐면 공정이 1번 공정부터 8번 공정까지 있는데 지금 공정 시간을 쭉 보세요. 25분부터 45분까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걸 찾으세요. 제일 오래 걸리는 거 보시면 자 45분짜리가 지금 보이죠. 45분짜리가 보이죠. 그렇죠. 제가 그 EB 할 때 자, 곰인형 하나에 바구니에 몇 초 만에 하나씩 담겨지느냐 해서 뭐 5초, 뭐 6초, 9초, 7초, 3초 이렇게 해서 9초 만에 한 번씩 당긴다라고 제가 예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쭉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데 1번 공정에는 지금 한 사람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 말도 있어요. 단, 각 공정에는 작업자 한 명이 작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25분 만에 끝내서 2번 공정으로 넘겼어. 얘는 30초 동안 해야 돼. 30분인지 30 시간인지는 안 나와있다, 그죠? 뭐, 분해도 되고, 초해도 되고, 그거는 뭐, 우리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렇게 넘겼는데, 8번 작업자가 45초나 걸려. 그러면 바구니 안에 담기는 우리 곰인형은 45초마다 하나씩 바구니 담기고, 나머지 조금씩 논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그렇다. 자, N 곱하기 기억나시죠? 시그마 T의 맥스, 그 다음에 시그마 TI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랬고 N은 공정이죠. 공정이 8개. 그 다음에 이거는 T 맥스 가장 오래 45초 분의 시그마 TI 다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TI 다 올려버리니까 256초 이렇게 되겠죠. 71.11%가 나오죠. 라인 효율이 한 80% 이상 되면은 라인 효율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8공정에 45초 걸리는데 사람을 한 사람 더 투입합니다. 그러면 그 45초 걸리는 것이 22.5초가 걸리겠죠. 22.5초. 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산술적으로.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에러 공정이 어디가 되냐면 45 다음으로 제일 긴 40초, 즉 6번 공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1차 분할 시는 왜 9 곱하기 40이 되었냐면 사람이 지금 8명인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이게 9가 되는 겁니다. 공정수이기도 하지만 사람 수이기도 해요, 이게. 9 곱하기 이제는 Tmax가 이제는 40초인 6번 공정이 됐죠. 어차피 위는 똑같아요, 그죠? 분자는 256. 그렇게 71.11 똑같네. 2차 분할했어요. 2차 분할하면 이번에는 6번 공정에 사람을 한 사람 더 투입해야 돼. 그러면 40초짜리가 20초, 20초로 반으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이제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그 다음 공정인 4공정이 되겠죠. 그럼 35 분자는 똑같고 73.14 3차 분할 시 4차 분할 시 이렇게 넘어가 쭉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점이 항상 생깁니다. 분할 하다 보면 3차 분할 시 보면 77.58%가 되어서 가장 좋은 어떤 라인 효율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3차 분할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8번 다음 중 간트 차트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트 차트 옆으로 이렇게 막대 바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그죠? 용접은 얼마, 페인팅은 얼마, 뭐 이런 것들. 자, 1번 작업 선후 연결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연결 관계가 얘는 없어요. 서로 얘는 용접은 얼마, 며칠 걸리고 페인팅은 얼마 걸리고 이것만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업 선후 연결 관계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수요 예측 기법의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수요 예측한다. 예측 비용, 길이, 경영자의 의도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생산 시스템 배우지 않으셔도 국어만 좀 할 수 있으면 딱 보면 답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WS가 뭐냐? 워크 샘플링법입니다. 워크 샘플링. 워크 샘플링을 이용한 표준시간 측정법에서 신뢰도 95%, 모집 단비율 30%, 상대 정도 5%일 때 샘플의 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뢰율 95%. 자, 이때 K를 2를 적용하죠. K2. 1.96인데 우리가 그냥 퉁쳐서 2로 합니다. 99%일 때는 K를 3으로 하죠. 그죠? 2.58. 이거는 1.96인데 이거는 2.58인데 이렇게 한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샘플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되었습니다. 자, S분의 K의 제곱 곱하기 자, P분의 1-P 이렇게 되죠. 그죠? 물론 이렇게 제곱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빼고 S분의 K의 제곱이다. 그래서 0.05분의 2.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겁니다. 2 곱하기 P, 1-P. 자, 다음에 11번 발주점 방식 및 간판 방식 유사점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항상 재고량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죠. 자, 간판 방식 나오면 우리는 항상 JIT 방식, JIT 즉시 생산 시스템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JIT 방식은요, 재고를 실질적으로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재고를 관리하는 자체가 일이고 부담이고 돈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도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GT에서는 풀 방식, 그 다음에 U자형 배치 방식, 다기능공, 그 다음에 재고는 제로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간판 방식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에 항상 재고량 관리, 재고를 제로로 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12번 로트 생산이나 대량 생산에 비해서 개별 생산 시스템의 일정 계획이 더 어렵다. 다음 중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못한 것은, 4번의 생산 방식이 제품별 배치, 제품별 배치는 아니죠. 공정별 배치죠. 개별 생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프레스가 있고, 여기에 뭐 밀링이 있고, 여기에 뭐 쉐이퍼가 있고, 여기에 뭐 드릴링이 있고, 여기에 뭐 포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이런 개념이 공정별 배치를 해서 개별 생산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선반. 자, 13번.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던 것이고요. 13번. 1, 4의 갈로 안에 들어갈 서블릿 기호가 바르게 된 것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커브로 손을 뻗는다. 뻗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2번, 3번은 벌써 틀렸죠. 2번, 3번은 모습 자체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트랜스포트 로디드라고 해서 이거는 뭐를 운반하는 걸 뜻하니까 아니죠. 자, 1번 아니면 4번이 이제 후보가 되겠고, 컵을 잡는다. 그래스프. 아직까지 1번, 2번 똑같죠. 3번에서 나누어지겠네요.
컵을 병으로 나른다. 컵을 잡아서 나르는 게 운반이죠. 이거죠. 그죠? 컵으로 방향, 프리포지션 해서 4번이 답입니다. 14번. 긴급률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률은 설비 이용률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방법이다 되어 있는데 작업 순서죠. 긴급률이 작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자 하는 것이 긴급률입니다. 긴급률은 공식이 잔여 작업 일수분의 잔여 납기 일수다. 이건 맞고요. 뒤쪽에 가면 직접 구하는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15번 작업 개선을 위한 작업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에 작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계획의 작업 내용을 개선한다. 자, 옳은 것이니까 3번 읽어보시고 16번 EOQ와 EPQ를 ELS라고 다는데요.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보시면 EOQ에서는 일정한 수요율을 가정하나 EPQ에서는 수요율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수요율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율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OQ 같은 경우는 루트 우리가 CH분의 EDCP 이렇게 계산을 하고 EPQ죠. EPQ는 밑에 공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CH가 있는데 1-P분의 D 분의 EDCP 이렇게 되어서 요 수요율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7번 납기 예정일이 주어지는 단일 설비 일정 계획에서 최소 작업 시간, 최소 지연 시간, 작업 지연 시간과 최대 작업 지연 시간은 어떤 작업 순위에 의해서 최소화되는가? 자, EDD입니다. ED. Earliest Due Date, 최소 납기일 규칙이죠. 이해되실 거고 이해를 하십시오. 18번 스키너가 주장한 집중화 공장의 5가지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론이 없었죠. 여기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키너, 참 재밌는 사람인데 비둘기를 넣어두고 비둘기가 머리를 이렇게 탁 쪼으면 머리를 이렇게 부리로 쪼으면 콩이 하나씩 나오는 뭐 그런 실험 되는 사람이죠. 비둘기 실험 되는 사람인데요. 집중화 공장 5가지 시스템 밑에 있습니다. 공정기술, 시장 요구, 품질 수준, 제품 생산량, 생산 과업을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집중화 공장이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우시고. 19번 작업자 기계 작업 분석이 검토 리스트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자 간의 작업량은 균형 있게 배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자 하나당 기계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의 작업자 간이죠. 이거는 뭐냐면 작업자 활동 분석도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작업자 하나, 기계 하나, 작업자 하나, 기계 둘 이상, 작업자 여러 명,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20번 다음 중 중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라인 오브 밸런싱은 이건 뭐냐면 얼마나 여기서처럼 어떤 균형이 잘 이게 라인 밸런싱이죠. 라인 밸런싱, 라인 오브 밸런싱 또는 라인 밸런싱에 나오는 내용이고 중점 관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죠. 그죠? 밸런싱을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근데 ABC 분석 같은 경우는 ABC 분석 A, B, C에서 우리 회사의 A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에 해당하고 저것이 매출액의 80%를 가져온다. 이런 거 중점 관리하자. 이런 PQ도도 마찬가지. PQ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프로덕트, 퀀티티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는 거. 파레토도도 마찬가지. 파레토도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파레토도도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21번 퍼트에서는 3가지 소요시간 추정값을 이용하여 각 활동별 소요시간이 베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기대평균시간과 분산을 계산해 여기서 말하는 3가지 소요시간 추정값은 최단 소요시간, 최빈 소요시간, 최장 소요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6분의 A TP 더하기 4TM 더하기 TO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을 구하고 TO 빼기 TP에서 나누기 6 TO 빼기 TP 해서 6으로 나누기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고 자, 1번입니다. 1번
1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에 MRP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MRP 뭐죠? 자재 소요 계획이죠. 자재 소요 계획이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작업 순위 통제. 자, 4번이죠. 자, 재고 감소, 고객 서비스 향상, 가격 인하, 그다음에 뭐 작업 시간 단축 이런 것들 되고요. 23번 집중 구매, 분산 구매 이거 잘 나온다 그랬는데 집중 구매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집중 구매. 자, 부서가 예를 들어서 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서에서 뭐 그 주문을 할 때 어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와 분산 구매는 여러 부서에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경우죠. 1번 구매 수속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자, 구매 수속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분산 구매입니다. 분산 구매. 자, 그 다음에 24번 주문 생산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주문 생산, 소량 생산, 첫치나 주문해서 만드는 것은 대량 생산은 아니고 한두 개 만들 때 그렇죠, 그죠? 그럼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25번 길브레스, 서블리, 동작 연구 이런 것들이죠.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4번의 호손 실험이 가장 관계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톤 메이어. 이 사람은 미국 서부 전기 회사인 자, 호손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공장 이름입니다.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했고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 조명 실험을 첫째로 했는데 뭔가 물건을 만들었죠. 물건을 만드는데 조명을 자, 조금 더 밝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또 더 밝게 더 많이 생산되고 더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나중에 생산량이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왜? 너무 밝아서 이제. 너무 밝아서 이거 눈이 부시다는 것이죠. 현위가 생기고 글레어가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외부적인 물적인 조건을 계속 좋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생산량이 계속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 대신 인간관계를 좋게 했어요. 자, 요 사람 두세 명은 마치고 항상 당구장을 가더라. 당구대를 설치해주자. 신나서 오는 거예요. 신나서 일하러. 이 사람 탁구대를 설치해주자.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소집단을 이해를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니까 훨씬 더 생산량이 높아지더라. 굉장히 제가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손 실험은 길브레스 동작 연구와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실험을 한 사람이죠. 자, 26번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경영 정보를 공개하게나 이건 아니죠. 경영 정보를 어떻게 아웃소싱 외부 업체에다가 경영 정보를 공개합니까? 자, 27번 다음 중 부하 계획의 기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간트 도표, 부하 계획 1 뭐 이런 간트 도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가는 거, 부하 지수법, 헝가리법 우리 했잖아요. 그죠? 헝가리법. 작업을 어디에 할당할지, 할당이었죠. 그죠? 소진기간법은 아니다. 소진기간법은 자, 롯데 일정 계획에서 나옵니다. 일정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나오면 4번을 하세요. 답을. 자, 다음 29번 LOB, 라인 오브 밸런싱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표가 아닌 것은 자, 유입 유출표가 여기서는 아닌데 유입 유출표는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재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다음 29번 GT에서 간판의 운영 규칙이 아닌 것은 자, 4번에 후속 공정에 약간의 부적합품을 보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간판 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천말로 뗀뗀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이죠. GT, 도요타 생산 방식이면서 뭡니까? 도요타 생산 방식이면서 기존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뭔가를 허용했지만 얘네들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다꾸지 실험 계획도 마찬가지였는데 다꾸지 실험 계획 오랜만에 하죠. 그죠? CL에서 우리가 목표치에서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기존의 관리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시그마 이내에 들어가면 되었지만 우리가 다꾸지 실험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목표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량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거와 비슷하게 일본은 굉장히 이 품질 수준에 이런 거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트도 후속 공정으로 우리가 풀 방식이죠. 그죠? 푸시 방식이 아닌 당겨서 하는 방식이고 간판 방식인데 이것을 부적합품을 보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0번 작업 공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공정도. 작업 공정도 여러분 본 적 없죠? 그죠? 본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볼펜을 만들겠다 하면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측에 보면요. 가장 우측에 보면 이렇게 해서 뭐 검사하고 또 뭐 만들고 검사 이렇게 해서 우측에 주요한 것이 있고요. 자, 뭐 조립하고 가져오고. 자, 여기에서는 뭐 볼펜 심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볼펜 약에 대한 부분, 또 중간에 뭐가 있어서 또 이렇게 오는 부분.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긴 합니다만은 가장 주된 것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이 아니라요. 자, 31번. 자, 설비를 예정한 시기에 점검, 시험, 급유, 저장, 분해 정비, 계획적 수리 및 부분품 갱신 등을 하여 예정한 시기에 미리 뭔가를 하죠. 자, 이것을 우리 예방 보전이라고 합니다. 예방 보전. 밑에 해설 보시면 preventive maintenance라고 해서 검사, 급유, 조정, 정비 등의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을 우리가 예방 보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시스템, 자, 문제, 그 첫날 우리가 한 31번까지 이렇게 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